안녕하세요. 교통 더하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한 대 남은 보잉 767-300 항공기를 타보려고 합니다. 이 항공기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2025년 3월 말을 마지막으로 퇴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 없었기에 서해선 열차를 타고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포공항역에 도착하여 국내선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길어서 엘리베이터로 왔는데 줄이 엄청 길어서 엘리베이터도 한 대 보내고 탈 수 있었습니다. 긴 통로를 지나가는데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모바일 탑승권을 종이 탑승권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변경할 때에는 기존에 예약했던 탑승권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신분증이 없다면 바이오 지문인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종이 탑승권 발행에 성공했다면 기존에 있던 모바일 탑승권은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비행기 시간이 좀 남길래 4층에 있는 공항 전망대로 오니 마침 운항을 시작한 티웨이 항공의 보잉 777 여객기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오사카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의 에어버스 A330 여객기가 보이는군요. 저 기종도 타보고 싶은데 언제쯤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볼 비행기가 없는 것 같아서 빠르게 보안 검색을 마치고 탑승장으로 들어와서 아까 잠시 봤던 티웨이 항공의 보잉 777 여객기를 구경합니다. 사실 이 항공기는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항공에서 중고로 가져온 항공기로 김해공항에서 재도색을 마친 후 국제선으로 가기 전 국내선에서 먼저 운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 777 여객기를 국내선에서 3만원대에 타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데 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촬영하는 날 알아버려서 놓쳤네요. 티웨이 항공 보잉 777 여객기에 빠져 있다 보니 제가 탈 보잉 767 여객기가 막 랜딩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공항의 출발 항공편 안내판이 LED 전광판에서 아날로그의 플랩식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하나씩 쭉쭉 넘어가는 것도 나름 볼만했습니다. 이제 보잉 767-300 항공기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HL7528이라는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HL7528은 자동차로 치면 번호판 같은 느낌입니다. 정면에서 항공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종석 쪽이 꽤 멋있게 생겼죠? 탑승권을 들고 인증샷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는 꼭 타보고 싶었는데 결국 타보게 되는군요. 그렇게 인증샷을 찍고 있는데 웬 방송이 나왔습니다. 항공 8983 다음 제주행 항공기는 항공기 연결로 지연되어 6시 35분 탑승 예정이오니 예정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출발 시간은 20분 정도 지연된 18시 55분으로 조정되었더라고요.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빠른 탑승을 위하여 좌석 번호 30번 이후 승객 먼저 우선 탑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 좌석은 51번이기에 우선 탑승자에 포함되었네요. 살짝 일찍 와서 가장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는 사실 가장 먼저 탈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유료 회원들에게 우선 탑승을 주는 것 같더군요. 전 회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1등으로 탑승하는 건 아쉽게 됐습니다. 제 좌석인 51번은 항공기 가장 뒤에 있는 좌석입니다. 리클라이닝 등 궁금한 것들이 꽤 있어 일부러 맨 뒤를 밟곤 해보았어요. 출발 전 잠시 화장실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사이즈는 변기와 세면대 정도만 있는 아담한 사이즈였습니다. 좌석 간격은 제 갤럭시 폰이 가로로도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도 해볼게요. 보잉 767-300 이 채널 첫 항공기 탑승 영상을 이 기종으로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좌석은 232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흔한 대형기의 좌석 배치와 비슷하게 중앙 통로가 2개입니다. 시트는 정말 푹신푹신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푹신한 시트에 앉으니까 잠이 솔솔 오더군요. 보잉 767-300 특유의 네모난 창문의 모습도 담아봅니다. 블라인드는 당연히 잘 내려갔다 잘 올라옵니다.
항공기의 선반은 다른 항공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딱히 추가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테이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였습니다. 노트북이 들어가면 딱 맞을 듯한 느낌이긴 하네요. 리클라이닝 버튼을 눌러서 뒤로 최대한 넘겨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리클라이닝을 최대로 넘겼을 때 시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다가 사용하는 건지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내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적지인 제주국제공항까진 약 450km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네요. 모니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가 나옵니다. 18시 53분 모든 승객들이 탑승을 마치고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푸시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상태가 더러워서 그런지 영상이 깔끔하게 담기지 않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선반이나 앞좌석 밑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시고 풀 때는 뚜껑을 들어 당겨주십시오. 항공기 내부 모습입니다. 보잉 767 기종 자체를 처음 타봐서 그냥 기대가 됐습니다. 아, 참고로 이 비행기는 대형기이긴 하지만 좌석 앞자리에 AVOD 모니터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공기는 19시 4분에 김포시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은 수도권의 특성상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객실복도 천장에 AVOD 모니터가 쭉 깔려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모니터는 들락날락하지 않고 저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모니터에선 계속 도착 시간, 현재 위치, 속도 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10분 정도가 지나자 기내에서는 객실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국내선 LCC 항공사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오로지 보잉 767-300구형 기종에서만 볼 수 있는 기내 세이프티 카드속 내용입니다. 이 안내문도 곧 사라질 것 같아서 담아봤어요. 19시 25분, 이륙 20분이 조금 지나자 항공기는 어느새 광주광역시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엄청 빠르게 날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5분이 지난 19시 30분, 목포 인근 상공을 지나니 기내에서는 착륙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19시 50분 항공기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살면서 오로지 비행기 탑승만을 위해 제주도에 온 건 처음이네요. 제주공항에선 리모트가 당첨되었어요. 브릿지를 기대했는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공항 도착하면 항상 촬영하는 포토존에서 하나 찍어주고 공항 전경이나 잠시 둘러본 다음 바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비행기 내리는 시간부터 공항 재입장까지 정확하게 8분 걸렸어요. 아무튼 20시 50분 출발로 변경된 8982편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서 항공기까지 데려다주는 버스를 다시 타고 비행기 앞에 다시 왔습니다. 25분 만에 내렸던 비행기를 다시 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항공기 정리가 깔끔하게 된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전벨트 모양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더군요. 다시 한번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도 해주고요. 항공기는 21시 4분에 서울을 향해 다시 이륙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1시 56분 항공기는 다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나가려고 보니 마침 비행기가 잘 보이는 곳이 있길래 잠시 촬영해봅니다. 이날 저를 포함하여 항공기와의 추억을 남기러 온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며 항공기 탑승만을 위한 제주도 찝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